창원 상남 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되어 나와 주십시오. 특히 경남은 다문화 가족이 전국의 4번째, 외국인 노동자 전국의 3번째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8명의 도의원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 말 다문화 연구회 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세미나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촌 다문화 정책의 경남 모델 개발이라든지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 연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 사회 중심에 있는 다문화 가족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다문화 가구 수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전국 다문화 가구 수는 20.8%가 증가한 38만 5천 가구이며 우리 경남도는 18%가 증가한 2만 3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를 결혼 이민자가 늘면서 다문화 가족이 증가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정 목적과 지자체의 책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이해정진,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의료, 건강, 보육,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200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제4차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 아동 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 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부 계획 변경에 따라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정책 시행 계획도 지난해와는 달라질 텐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다문화 아동 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장님, 현상과 수요가 변하면 예산과 정책도 마땅히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다문화 예산과 정책에 또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의 예를 들어 봅시다.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과 세부 내용 예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64억 원을 투입하여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지도,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종사자는 시군센터가 요구한 만큼 배치됩니까? 저희들이 방문교육 지도사, 통번역 지원사, 언어발달 지도사 등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종사자 수는 시군에서 당초 신청한 종사자 수에 맞춰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알고 계십니까? 화면에 보신 대로 성인은 감소세이고 청소년은 증가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경남에는 훌륭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가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무슨 행사인지 아십니까?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을 정진하기 위해 저희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만프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203일 행사에 도비가 3억이나 지원되는 지역 축제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만포축제는 전국의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 등 국내 25만 명 이상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연중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다양성 축제입니다. 유네스코 컨퍼런스에서도 문화 다양성 우수 사례로 만포 축제를 소개할 정도로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 중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메인 행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4개국 교민회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문화 다양성 퍼레이드, 이주민 가요제, 그리고 각국의 음식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마이그런츠 아리랑 및 국가별 전통문화 체험부서가 문화 다양성 수용과 사회 통합이라는 축제 목적에 저희들이 부합되는 행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니 축제 기간 24만 7천 명이 축제 현장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다문화 가족이 아닌 한국인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분석이 됐습니까? 지난해 만포축제는 24만 7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주었습니다. 그중 내국인의 관람객이 18만 7천 명이고 외국인 관람객 6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 1일 3회 조사를 통해서 4개소에 집계 시간은 12시부터 13시, 15시, 16시에서 17시 이렇게 집계를 통해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민들을 위해 교통약자는 누구인지, 정부 개정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개정된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자문, 저상버스 도입 운영,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또 이동 편의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민 30% 이상이 교통약자라고 알고 있는데 도내 교통약자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내의 교통약자는 저희들이 106만 1137명으로 도내 인구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별칭은 콜택시인데 이름처럼 내가 필요한 시간에 불러서 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행 운행 대수와 법적 운행 대수, 법정 대수 산정을 위한 도내 중증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법정 대수는 344대인데 이에 비해서 저희들이 113%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내의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작년 8월에 발표된 국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5만 21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우처 택시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바우처 택시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까? 내년부터 복권 기금을 확보해서 바우처 택시 운영비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군의 바우처 택시 도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동 편의시설 기준 적합지율 개선 계획을 내놓았는데 정부는 경상남도의 실제와 향후 목표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수단은 현재 68.6%에서 82%, 또 여객시설은 70.3%에서 82%, 도로는 현재 58.7%에서 73%로 정부 목표와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 중 하나가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교통사업자가 면허라든지 허가,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이동 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보행 환경에 대해서도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본의원이 이기는 도로, 보행 환경,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심사의 가부, 기술지원센터 설치 가부입니다.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까?
우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체장애인 협회 산하의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의견을 듣도록 좀 하겠으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기술지원센터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리를 위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의무화한 부분만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스스로 버리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선진 사례도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대로 점검을 위한 센터를 설치할 수 없겠습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에도 기술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약자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종합상담이나 도면 현장에 대한 자문 등으로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부의 건의서를 보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제2차 광역교통복지협의회에 참석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건의한 내용은 도로에 대해서 설계 및 준공할 경우에 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거나 또 기준 적합성 실시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당장 센터를 만들 수 없다면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거나 민원이 많은 대상시설 중 일부를 점검하는 시범사업 시군과 함께 해볼 수는 없습니까? 여객자동차 터미널 28개소와 역사 1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안전지금 추진 현황과 향후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되어 나와 주십시오. 양산 사소지구 2개 단지에 대한 보안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A-2블록은 8월 초에 보안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8블록은 이제 구조 설계 도면이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착공을 했으며 착공을 해서 9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진행 사항을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민간 발주 문학판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셨는데 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도내 36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 전문 기관이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2개 단지는 완료하고 34개 단지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하고 그다음에 시군 간 현장 일정 조율에 있습니다. 요 점검 결과는 국토부에서 전국의 점검 결과를 취합을 해서 무량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아마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보수 보강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의 긴급회의 당시 동료 의원들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 정관기업 파악, 건축물이 부실 시공을 막을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을 준비했는데 각각 이행되고 있습니까? 해빙기나 우수기, 동절기, 그다음에 꼴조 공사 중이나 폭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7회 정도 시군과 합동을 해서 안전 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실 시공 방지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부실 시공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서 부실 시공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담화 사료의 재난준비 대책,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방안,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을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함께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